자, 이번 시간에는 2학년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말고사 이후 고2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내신에 관련되어 있는 성적, 기말까지 끝났기 때문에 일반 성적에 대한 내용들은 완료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추가돼야 될 내용들,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 물론 내신에도 반영이 되지만 수행평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발표나 아니면은 토론, 그리고 보고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세특이나 창체 쪽에 이 내용이 기입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수행 관련되어 있는 게 세특에 들어가는 거는 뭐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창체에 들어가느냐, 진로, 자율, 뭐 동아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은 세특에 들어가야 될 원래 학교, 교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고서나 발표나 토론에 대한 내용을 연장시켜서, 그러니까 심화 보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과목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은 뭐 이과 학생 같으면 생명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하고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 연결시켜가지고 연계교과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전공, 세부 관련되어 있는 요소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창체로 빼서, 주로 이런 경우는 진로 쪽에 많이 녹여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이제 마감하는 시점을 1학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많이 공부할 게 많겠지만, 또 이제 여름방학 관련돼서 계획을 짜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수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기간에 맞춰가지고 잘 정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간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최상위 레벨,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과 쪽에 의치한 라인 정도를 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확인해 보면 이게 뭐 종합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보면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저 같은 컨설턴트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물어봐서 이게 지금 이 정도 내신 성적이고 이 정도 생기부 내용인데 이게 계속해서 킵 고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2학년 2학기에 대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공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이전에 선행해서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지금부터 여름방학 전까지의 시간일 테니까 그 기간의 활용을 이 두 가지 요소, 수행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요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입시의 전략이 타당한지에 대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갖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방학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학생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과 쪽 최상위 라인 같으면은 의치한 쪽을 겨냥을 한다. 근데 내가 내신 성적이 뭐 예를 들면 1.5대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 뭐 조금 넘어서 상태다. 그러면은 사실 내신을 버리기가 어렵겠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이제 수투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탐구까지 2학기 때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과목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잘 연습을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3등급 때 초반 정도인데 내가 원하는 학교 라인이 인서울 정도의 중위권 학교다 그러면 3등급 때 초반도 마찬가지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전체로 보면은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가 세특 관련된 요소라든지 생기부에 좀 특수하게 넣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방학 기간 때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좀 미리 준비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적대가 4등급대를 많이 넘어선 상태다, 내신 성적이. 그리고 이제 봤을 때 내 공부한 패턴 봐가지고 이게 좀 돌아오기 어렵다. 내가 원하는 학교가 인서울 정도의 중위권 정도 학교 이상이라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치라는 게 그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3등급대 중반인데도 생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똑같은 성적이지만 그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맞춰가지고 방학 기간에 대한 계획들을 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기부의 요소, 즉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2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교과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마찬가지로 거기 들어가 있는 수행에 대한 요소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좀 잘 전략적으로 점검하면 좋겠고, 만약에 이미 내 영역을 넘어섰다, 내가 도저히 지금 상태 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권 정도에 진학이 어렵겠다,
뭐 교과나 종합처럼 학생부 기반으로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판단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이제 정시에 수능이나 아니면은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어떤 스케줄로 진행을 해서 결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7월 말 정도까지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8월 달부터 여름방학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가지고는 입시의 전형을 바꿔서 뭐 정시면 정시, 정시 더하기 논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그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논술 같은 경우 문의가 이제 오거든요. 2학년 1학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과도 그렇고 문과도 그렇고 아직 논술 자체를 바로 스타트하기보다는 일단 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기초에 대한 요소들을 먼저 잘 준비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논술 중에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사실 논술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보다는 최저가 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역의 경우는 재수생에 비해서 사실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이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어머님들이 뭐 학생 성적이 실제로 뭐 4등급을 넘어섰다, 5등급 가깝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어머니들께서 논술 관련된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과든 문과든 기초 과목, 수학, 국어, 영어 그리고 탐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미리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대학별 고사에 대한 내용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방학 기간에는 기본 교과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고2 학생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언제냐면은 3학년 되고 나서 3학년 여름방학 지금 요 시점 정도에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인데 보통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학교 갈 수 있고 지금 생기부가 요 정도까지 3학년 1학기 거를 여기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라고 알려드리는데 그 내용만 수정해가지고 사실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걸 높이는 방향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학생의 그 입시에 관련된 전략은 빨리 짤수록 좋거든요. 물론 전략을 잘 짠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애초에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데이터가 축적돼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영상 아마 2학년 어머님들 보실 텐데 2학년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하셔서 아이가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아이한테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판단을 근데 어머님들이 언제 받아보냐 하면 거의 결과가 완성이 된 시점. 그러니까 이게 3학년 올라갔을 때 아니면 2학년 기말고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겨울방학 될 때 정도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때 오셔도 안 오시는 것보다 낫긴 낫지만 지금 오시면 저희가 변경해 드릴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지금 세팅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뭐 전공이나 대학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왜냐하면 2학년 그 실제 기록되는 거는 내년도 2월 달에 기록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조정을 하면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방안들을 짜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고서나 뭐 관련 토론이나 발표 관련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분히 안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완성이 된 시점에서 판단만을 바라시는 거면 사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지막 순간에 뭐 내가 소시 전형 6개 찍는 거 컨설팅 받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그 전에 1년 정도 전에 지금 시점에 오셔가지고 어떤 방향이 타당한지 지금까지 온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아마 거의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걸 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목표를 좀 더 명확히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학생들 받아보면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자기의 방향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뭐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 보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 되는 학생은 그냥 성적이 좋아서 의대를 지원한 거지 원래 의대가 맞아서 지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향 그리고 아직 적성이 안 잡혔다라고 하면 그런 적성이나 선호에 대한 내용도 선정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런 요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시고 나서 전략적으로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형태의 삶을 전개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